네, 전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역할 과다, 역할 과소에 대해서 공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서의 지도자의 역할들이 떻게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 조직의 다양한 형태들에서도 한번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 후에 이제 그 역할들, 즉 슈퍼바이저들이 또는 기관의 지도 감독자라고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해당 직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는 조직의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업무를 배분하고 직무 구조를 해놓을 거냐. 두 번째,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관이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사회 환경에 순응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들인 거죠. 즉,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일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기관에 찾아오시는 클라이언트들의 눈높이에 우리 기관이 어떻게 맞춰 나갈 거냐 하는 문제와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슈퍼비전을 주시는 지도 감독자 선생님들은 실제 함께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는 수련생들이나 실습생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어떠한 역할들을 줄 거냐.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의 업무 성숙도와 업무의 수준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바라보는 또는 기대하는 역할들을 어떻게 잘 조정해 줄 거냐.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임적 역할은 직원의 업무 성숙도도 높고 업무도 단순하지 않아서 충분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믿고 맡기는 일이 바로 이제 위임적 역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지시계획적 역할은 업무의 수준은 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아직 훈련에 대한 정도나 업무의 경험이 적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도 감독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지시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필요한 경우엔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 또 그리고 단순한 업무일 경우에는 유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 다양한 네 가지의 역할들을 해오고 있다라고 역할의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그 역할이라는 게 뭐냐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로 주어지는 역할 부담이 너무 많다거나 또는 너무 적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뭐 역할 과다 또는 역할 과소의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바로 이러한 그 관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역할 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높은 부담으로 인해서 역할에 대한 저해 요인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역할 과소는 오히려 너무 낮은 부담으로 인해서 역할 저해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도 감독자, 즉 슈퍼바이저들은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또는 실습생이나 현장 그 수련생들의 업무 능력에 맞는 적정한 역할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정한 역할들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의 어떤 그동안 수업을 하셨던 부분들이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전문가 수준에 맞는 어떤 역할들을 잘 배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배분한다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에서의 업무 접근들, 직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또 어떻게 업무를 조정하고 배분해 줄 거냐, 그리고 어떤 업무에 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또는 수련생들이나 실습생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훈련시킬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고민과 함께 어떻게 지도 감독해 줄 거냐, 교육적 슈퍼비전, 지지적 슈퍼비전, 뭐 다양한 슈퍼비전을 통해서 지도 감독 방법을 통해서 훌륭한 훈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로 키워나갈 거냐, 성장시켜 나갈 거냐 하는 것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역할 부하를 줌으로써 역할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역할 최적 사항들을 좀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어떤 적절한 역할 부담으로 통해서 직무에 대해서 의미성, 중요성, 도전감, 또 성취감, 책임감 등을 받게 돼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또는 훈련을 오신 훈련생 경우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실제로는 슈퍼바이저, 즉 지도감독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실제 실천해 나가야 될 어떤 큰 업무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역할 과다와 역할 과소에 의해서 역할을 너무 많이 맡게 된다거나 또는 너무 단순한 기대 이하의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낮은 부담의 업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발생되는 역할 저해 요인들이 바로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슈퍼바이저의 장애 요인인데요. 첫 번째가 역할 갈등, 두 번째 역할에 대한 모호성, 그 다음에 역할 기술에 대한 미발휘, 네 번째가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자에게 방해 요인으로 또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내는 이 네 가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역할 갈등입니다.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상하시는 것처럼 부하 직원이 담당 직무를 수행을 할 때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 동시에 기대되거나 또는 불일치할 때 또는 기대 이상의 행동이 요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역할에 대한 갈등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업무가 분장이 돼서 적정한 훈련되어 있는 아니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들을 좀 제가 담당하게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아주 잘할 수도 있고 또는 기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갈등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 간의 차이나 또 역할 간의 상충되는 또는 맞지 않는 상황 등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건전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제 역할 갈등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회사에 나오게 되면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한 어떤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그 업무를 담당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또 괜히 긴장하게 되고요. 또 타협하지 않고 반대하거나 또 흥분하거나 적개심이 생기거나 충돌 등의 감정을 유발하고 대부분은 이제 이런 역할 갈등의 상황에서는 좀 불유쾌한 감정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또 그 업무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업무 만족도 같은 것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갈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꼭 유쾌한 상황들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갈등 상황들은 되게 의사소통이 좀 단절된다거나 가치관이 대립된다거나 또는 인성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관리 방법상의 또는 공정상의 어떤 차이점, 또 공정하지 못한 혜택,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불신이나 직무 절차가 너무 어렵다거나 급격한 어떤 변화 등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 갈등은 직무 범위나 또는 지위 관계에서도 또 동료 관계에서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부하 직원의 능력에 맞도록 적정한 수준, 또는 아주 업무 능력 수준이 낮은 초급 이제 업무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인데 아주 어려운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거나 어떤 다중적인 중첩되어 있는 어떤 요구사항들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역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렇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라 그러면 슈퍼바이징을 지도 감독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지도 감독자와 사회복지사 선생님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전달하는 과정들을 좀 보게 되면 전달에 의한 갈등으로도 좀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전달자에 대한 내부 갈등입니다. 한 역할 집합으로부터 기대들이 모순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역할 전달자가 역할 수행자에게, 즉 지도 감독자가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비규칙적인 역할들을 기대함으로써 실제 현장 실습하는 사람이 또는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 지도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에 바로 이러한 전달자 내부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서로 등을 마주보는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대화하기도 어렵고요. 의사소통도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는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 유쾌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훈련생들에게 적정한 훈련을 쌓게 하려고 그러면 서로 갈등 상황이 아닌 화합하고 통일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슈퍼비전의 지도 감독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달자 간의 갈등입니다. 여러 역할 전달자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역할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즉, 지도 감독을 받게 되는데,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아니면 훈련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선생님에게 바라는 역할들이 이런 거죠. 회사를 예를 들면 대리가 요구하는 역할이 다르고 과장이 요구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는 기관의 또 뭐 팀장이 바라는 역할이 달라질 경우에 실제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업무 담당자 또는 현장 실습생의 입장에서는 그 수행자가 전달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대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흔히 도대체 어느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전달자 간의 갈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까요? 일관되고 통일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비전을 하는 지도 감독자들이 첫 번째 고민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직무 구조를 설계해야 되고 업무에 있어서의 업무의 명확성을 좀 높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훈련생일 경우에는 담당자를 한 분만 정해서 지도 감독자를 한 분만 정해서 그분과의 업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혹여 다른 어떤 지도 감독자들이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수는 있으나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의 어떤 그 권한은 지정되어 있는 한 분이 업무를 지도 감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직무 구조를 좀 분명히 해놓는 것이 이러한 전달자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행자 간의 내부 갈등입니다. 전달된 역할 기대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 그리고 직무 기준과의 부조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행자의 내부 갈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뭐 지도 감독자가 기관에서 바라는 어떤 업무 수행의 지침이나 규정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윤리 기준, 이념들이 다를 경우에 수행자의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도 감독자가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 제가 배웠던 어떤 가치 기준이나 윤리 기준과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 과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저라 그러면, 일단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가치기준에 대해서 한번 먼저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잘못되어서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이나 가치기준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들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그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 이념이나 윤리 기준을 검토해 보았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시는 슈퍼비전을 지도 감독을 해 주시는 분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어떤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정중하게,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윤리 기준이나 가치 기준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런 분위기가 보장되는 어떤 기관에서 슈퍼비전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이제 수행자의 내부 갈등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역할 과다 갈등입니다. 즉
전달자 내부 갈등, 그리고 전달자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다양한 갈등들이 중첩돼서 네, 그러한 기대가 많이 만들어 단독 또는 여러 전달자로부터 기대를 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역할을 너무 많이 갖게 되는 경우에 생기는 갈등인 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실습생 또는 훈련을 위한 어떤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일 경우에는 지도 감독자가 슈퍼바이저가 좀 다시 어떤 업무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제 사정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좀 고쳐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다양한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생겼을 경우에 나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 감독자와도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역할에 대한 모호성입니다. 역할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직원이 직무를 담당할 때 직무의 과다로부터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정보가 불분명하고 불충분할 때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할 때 또는 직무 경험이나 직무 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 역할 모호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야기는 모호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분명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습생이라 그러면 실습생으로서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 업무가 어떤 거를 하라는 거구나 아니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를 처리를 하라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면 모호하지 않을 건데 이거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모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해도 되는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바로 역할 모호성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 모호성에 관한 부분들은 실제 각종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직무 책임 범위나 권한의 정도 그리고 규범이나 제약 조건 등을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어떤 그 역할의 모호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찔라지와 왈라스라고 하는 연구자는 역할 모호성에 대해서 기대된 역할과 지각된 역할, 내가 느끼는, 내가 인식하는 역할 간의 차이가 바로 역할의 모호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 모호성과 역할 갈등 간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역할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직원이 또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현장 실습생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직무의 정확한 정의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되는 직무 수단들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부터 생기는 것. 또 하나는 개인이 맡고 있는 역할성과의 그 내부 사회, 조직 내부 사회의 감정적 측면과 관련된 역할 모호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입장과 또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그 결과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역할 모호성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 모호성에 대해서 생기는 발생 원인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할 모호성이 왜 생기냐? 첫 번째, 직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을 의식하고 있을 때, 사회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네 번째, 구성원의 지도가 적정한가, 적정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때, 감을 잡지 못할 때, 그러한 역할 모호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역할 모호성은 실제로는 현장 실습 과정에서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현장 실습생들은 굉장히 다분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처음 기관에 오셨고 또 우리 기관에 실제 근무하기 위해서 뭐 연수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단순히 처음에 와서 그 현장 실습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에 대한 설명만 듣고 그 업무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 지도 감독자로부터
아니면 담당 선임 사회복지사로부터 어떤 업무를 해주세요라고 역할을 요청받았을 때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처음부터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역할 모호성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역할 모호성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역할을 요청받았을 때 그 역할들을 내 기준에서 다시 이해한 만큼을 되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요약해서 설명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란 업무를 좀 해주세요 했을 때 A가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라고 되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절대 현장에서 많은 현장 실습생분들이나 초기 오셨던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하나인데 그렇게 되묻거나 하면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사람이 좀 나를 좀 수준이 낮게 보거나 아니면 좀 어색해 할까 하는 어떤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이해한 부분들을 분명히 물어보고 확인받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역할 모호성이 발생의 수를 좀 줄여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청해야 되는 건지를 좀 정확히 개념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이러한 역할 모호성에 대한 어떤 갈등은 좀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저희도 기관에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습생들마다 어떤 그 과제를 좀 다르게 드릴 수도 있는데 그 과제를 진행해가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저희 팀장이 이렇게 슈퍼비전을 담당하는 분은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와서 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또 한번 이건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지도 감독자가 그거는 이렇게 하다고 전혀 다른 대답을 줄 경우에는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지도 감독자와 분명히 의사 표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나중에라도 그 결과를 평가를 받을 때 훨씬 더 당장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원칙을 지키고 혹시 모르는 것들은 정확히 물어보고 또 의미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 평가나 아니면 결과에 있어서는 더 좋은 그 결과들을 좀 도출해낼 수 있을 거다. 또 이러한 역할 모호성에 대한 갈등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할기술 미발입니다.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직무를 담당할 때 너무 많은 업무를 부여받거나 또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서 하찮거나 시시한 업무로 보여지게 되면은 실제로 자신의 훈련받은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바로 역할기술의 미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 기술을 미발휘하게 되는 어떤 발생 원인 세 가지는 역할 수행자가 고도의 높은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조직 내 인사가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비전을 주는 슈퍼바이저들의 고민은 적절한 업무 조절 능력, 그 다음에 직무 구조 분석을 통해서 직무를 설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들을 훈련생들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훈련생의 예로 든다라 그러면 훈련생의 욕구에 맞는 어떤 업무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 훈련생이 실습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든가 경험해보고 싶은 어떤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그 욕구에 맞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슈퍼바이저들이 해야 될 직무구조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구조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능력 그리고 그 업무를 배정해주는 능력들이 적정히 발휘된다라고 그러면 역할기술을 미발휘하는 어떤 이런 장애 요인은 생기지 않겠죠. 두 번째는
과거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습득하였는데도 현재의 직무에서 이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즉 지나간 어떤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또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연수나 직무교육 또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보수교육들, 법정 보수교육들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 그리고 흔히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직장 내에서 갑질 예방 교육, 또 성적 피해 예방 교육, 이런 다양한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문제 또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교육들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사회 기관 내에서의, 또는 실습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실습생들에게 또는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그런 교육 참여의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역할 담당자의 교육 수준이 현재의 직무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을 초과하여 나타나는 경우죠. 즉, 훨씬 더 높은 기술과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또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 단순한 업무를 이렇게 경험을 쌓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하찮게 보여지는 거죠. 또는 시시한 업무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역량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이런 역할 기술 미발휘의 어떤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슈퍼바이저, 지도감독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슈퍼바이저 장애 요인 네 번째로는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갈등 상황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역할의 스트레스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무자나 또는 근무자의 작업 환경과 또 근무자 간의 상호작용, 또 조직 내에서의 업무의 배정 등 이러한 다양한 관계에서의 부조화 속에서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나치게 큰 자극이 되거나 본인의 형평성을 깨트리는 직무 또는 직무 환경들, 개인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한 갈등이나 역할 모호성이라든가 또는 작업 여건의 환경 등이 악화되는 것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 변화에 따른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어떤 반응을 우리는 역할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로 역할 갈등이 조직 내에서의 개인 또는 집단 간의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러면, 역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 내부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 형평성의 조화가 파괴되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역할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회복지 지도 감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훈련생이든 현장 실습생이든 또는 직원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든 누구나 이런 것들이 역할 갈등이라든가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업무가 적정하게 훈련된 어떤 사회복지 선생님들에게 배정되도록, 예를 들어서 현장 실습생들에게 훈련이 충분히 훈련된 사회복지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맡긴다라 그러면 이렇게 역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역할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고, 역할이 모호해진다거나 역할 갈등이 생긴다거나 역할 기술을 미발휘하게 되는 어떤 슈퍼바이저로서의 업무를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 감독자들은,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비전을 주는 지도 감독의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행정적인 또는
조직 내에서의 업무 규정들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다. 좀 표준화시키고 규정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에 대한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업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